자, 이제 시작합시다.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은 호구조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호구조사. 여기 혹시 광문고에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되신 분 있으세요? 진짜? 어디 사는지 좀 물어보기 그렇구나. 그런 경우가 있군요. 저 처음 봤는데, 지금 제가 이거 입학고사 수업을 여기 학원에 오고 나서 계속 해왔는데, 지원 안 했는데 된 건 또 처음 봤네. 어디 썼어요, 그럼 원래? 강동. 저는 지금 뭐 거기 표지 보셨어요, 다들? 그게 저거든요. 제가 여기가 거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강동구가. 일단 고1초 나오신 분, 고1초. 없네. 고덕중. 왜 이렇게 많아? 제가 고1초 고덕중 광문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광문고를 쓰지 않았는데 광문고가 된 거였는데, 왜냐면 나는 서울과고 썼거든. 서울과고 썼다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심지어 지금은 그래도 광문고가 그래도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편인데, 예전에는 광문고가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배정 받기 전에. 근데 요즘에는 좀 좋은 학생들이 많이 가서 좀 많이 인식이 괜찮아졌는데, 일단 광문고 지원해서 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좋은 데니까 잘 다니면 돼요. 좋은 데니까.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지금 계속 이 입학고사를 준비하는 수업을, 무료 특강을 계속 해왔는데, 사실 올해는 원래, 이게 지금 영상이 다 촬영이 돼가지고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올해는 제가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학생들끼리.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뭘 했었냐면은, 지난 4년 동안에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있죠? 중학교 전범위잖아, 그게. 근데 거기에서 킬러 문항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해설을 해줬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몇 명만, 예를 들면 이거 좀 구체적인 언급은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여기 동네에 대형학원 있잖아요, 중등부. 이제 거기 상위권 반인 학생들이 와서 들으면은 이해가 잘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제 학원에는 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막 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하는 게 낫겠다고 하셔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거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 수업 자료 보시면은, 거기 잠깐 한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한 페이지? 거기 이제 맨 앞에 기본 문항이라고 나와 있고, 오늘은 거기 기본 문항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홀수 번호만 같이 풀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좀 더 뒤로 넘겨보세요. 계속 넘기다 보면 60번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고난도 문항이라고 있는데, 뭐 사실 그냥 딱히 적을 말이 없어서 고난도 문항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그냥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제가 선별한. 그래서 그 4점짜리 문항은 오늘 풀이는 안 할 거고, 집에 가셔서 혼자 풀어보시고, 해설지도 드릴 거예요, 이따 나가실 때. 그래서 풀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맨 뒤 한번 펴보세요. 맨 뒤. 그냥 뒤집으면 돼요, 아예. 맨 뒤. 거기 QR코드 찍어서 그냥 DM으로 질문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고난도 문항 풀이를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그렇게 남겨놨어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자, 그래서 1번 문제 봅시다. 1번 맨 앞으로 오셔서 1번 문제 봅시다. 자, 솔직히 이게 엄청 쉬운 분들은 엄청 쉬우실 거예요. 여기 잠깐만, 이것도 한번 조사해보자. 혹시 공통수학 1까지만 선행하신 분? 공통수학 1까지만 선행하셨고, 공통수학 2까지 하신 분? 대수. 미적분 1. 혹시 미적분 2는 없구나.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여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1차 함수 문제죠. 1차 함수. 그래서 그냥 y는 ax 플러스 b라고 두신 다음에 뭐
알았어. 1, 마이너스 1이랑 2, 1을 지난다라고 해서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B값을.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면 되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 여러분 지금 여기 공통수학 1 다 공통수학 2를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을 아직 안 배우셨을 텐데 그냥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있잖아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고 한 점 지나는 한 점 아무거나 선택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돼요, 바로. 어렵지 않지, 이거는. 이 정도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제가 작년까지는 이런 문제들을 아예 안 넣었어. 무료특강 자료에 아예 안 넣었는데 그 입학고사의 짱돌 문제처럼 나와요, 이런 게. 뭐 히스토그램이라든지 도수분포표라든지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그냥 이제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냥 리마인드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넣어놨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가만히 있을게. 한 30초 기다려줄게, 30초. 자, 답은 2번이고요, 2번. 최저기온이 높을수록 난방비가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지.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되는 거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5번 문제 봅시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도 사실 이것도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건데 이걸 까먹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원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하여 호 AB의 길이가 원둘레 길이의 5분의 1이래. 그럼 여러분 중심각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중심각의 크기 360도에 5분의 1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니까 걷다가 또 2분의 1 곱해주시면 36도 바로 나오죠. 네. 그리고 7번 문제 봅시다. 7번. 7번은 여기 혹시 학생들 중에 그림만 보면은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건너뛰는 분들 있을까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림 보고 잘 읽어보세요. 다 아는 문제니까. 자, 지금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직육면체 부피가 12이래. 그럼 높이가 바로 나오잖아요. 높이 얼마야? 3. 그치? 그러면은 건널비도 구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답 구해주시면 5번 나올 거고요. 5번. 그 다음에 9번은 제가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볼게요. 9번. 네, 뭐 다들 잘 푸셨고 9번은 지금 이게 도수분포표 문제인데 그냥 별거 아니지. 그냥 여기 170 미만인 학생이 조사한 학생 수의 40%인데 조사한 학생 수가 몇 명이야? 25명이잖아. 25명. 25명의 40%는 그냥 25에다가 5분의 2 곱하면 되죠. 5분의 2. 그래서 10명이고 170 미만은 A 더하기 8이니까 A가 2가 나오는 거지. A 더하기 8이 10이니까. 그렇게 해서 B도 마저 구해주시면 되죠. 다 더했을 때 25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답을 구해주시면 3번 나와요. 3번.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풀어봅시다. 11번. 자, 11번. 이제 드디어 판서할 게 생겼네. 자, 12번 답은 4번이고 이건 이제 좀 같이 풀어볼 건데 자, 12번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얘도. 자, 문제 읽어보시면 일단 2차 함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점 A, B라는 애가 1사분면 위에 있다고 나와 있고요. 1사분면 위에. 자, 그리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B래. Y축과 만나는 점 B면은 0, 얼마예요? 0,2지? 그 다음에 원점이네, 5는. 5는 원점이고 지금 문제에서 준 조건은 저 삼각형 OAB의 넓이가 얼마래? 네. 여기 삼각형 OAB의 넓이가 4라고 나와 있어요. 4. 그러면 여러분 이거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지? 삼각형 넓이? 그냥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진짜 되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 도형 문제에서 뭐 삼각형 넓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은 그냥 멍 때리지 말고 밑변을 뭘로 잡을지 그럼 밑변을 잡게 되면은 높이를 어떻게 그어줄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밑변만 잘 잡으면 돼요. 밑변만 잘 잡으면 나중에
대수라는 거 이제 2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도형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원에서 삼각형 넓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 밑변만 잘 잡아주면 돼. 밑변이 어느 변을 밑변으로 할지만. 그래서 밑변이 여기 2다 라고 잡아주면은 높이가 얼마가 돼요? 높이가? 그렇지. 높이가 4가 돼야 되는 것도 맞지. 근데 높이가 A죠, A. 여기 그래프에서 지금. 왜냐면 밑변을 이렇게 쭉 연장을 해주면은 얘가 높이인 거잖아, 얘가. 그래서 여기 점 A의 X좌표인 A가 높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넓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가 4가 돼야 되니까 결국에 A가 4가 돼야 되는 거죠. A가 4면은 B도 나오는 거지. 여기에다 대입하면 되잖아, 4를 그대로. 그래서 B는 6 나오나? 이렇게 돼서 답 구해주시면 답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13번도 여러분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활용에 나오던 문제들인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안 보시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그냥 넣어놨어요. 자, 얘도 여러분 잠깐만 혹시 나 이것도 궁금해. 혹시 물리원 선행해 보신 분? 물리원. 오. 다는 안 했어? 어디까지 했어요? 전기. 요즘엔 물리원이 전기가 제일 앞에 있나? 역학 안 배웠어요? 그럼 역학? 역학이랑 전기까지 배우고 그 뒤에 파동 이걸 안 배운 거지? 제가 이게 좀 잘 요즘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 그 속력 알죠? 속력. 속력이 뭐야? 속력이? 아, 내가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못 부르네. 학생? 속력이 뭐죠? 왜, 미안해. 내가 물리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약간 어렵게 생각한 것 같은데. 뒤에 학생? 쳐다도 안 보네? 물리 선행하신 학생. 속력이 뭐예요, 속력? 예,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줬어요. 속력이, 여러분, 이게 그 수학 공부하실 때,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실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수학 공부할 때? 그러니까 개념 공부할 때, 수학 개념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정의예요, 정의. 그 저스티스 말고 그 정의 말고 저 정의가 뭐냐면은 어떤 수학적 개념을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이름으로 부를 거야 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건데 저걸 뭐가 정의고 뭐가 성질이고 뭐 이런 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안 그러면 다 뒤죽박죽이니까. 그래서 이 속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친척 동생 있죠? 없으신 분도 있구나. 그 친척 동생을 잘 떠올려 봐봐요. 그 친척 동생이 와가지고 형, 오빠 속력이 뭐야? 속력이 왜 시간분의 거리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뭐라 대답해 줘야 돼? 정의야 임마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정의야 임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 거속시 관련해 가지고 막 이거 다 외우잖아. 막 거리는 뭐랑 똑같아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랑 똑같죠. 저거는 왜 저런 거야? 그치. 정의에서 시작된 거는 맞지. 그러니까 속력을 시간분의 거리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양변의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랑 속력 위치를 바꿔주면은 이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라는 식도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아래에 있는 저 3개식 중에 아래에 있는 2개식은 그냥 속력을 저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그냥 식이에요. 외울 건덕지가 아니에요. 외울 식이 아니라 아예.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 조건이 지금 뭐냐면 갈 때 시속 3km래. 갈 때는 시속 3km니까 1시간에 3km 간다는 얘기예요. 시속 3km는. 그리고 돌아올 때는 4km로 온대. 돌아올 때는. 자, 이렇게만 정보가 주어지면 안 되고 이제 특정 조건이 하나 더 나와야지. 이렇게 했을 때 2시간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대. 2시간 이하.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 이하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이동한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의 최대 집에서 얘들아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실수하기 쉬운 문제다. 이건 되게 이동하는데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한 거리의 최대값이잖아요. 자, 그럼 내가 지금 어디를 간지는 몰라. 문제에서 어디 간다고 말을 안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xkm라고 하면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x의 최대값이 아니라 ex의 최대값이에요. ex의 최대값. 그래서 부등식은 이제 어떻게 세워주면 돼? 갈 때 걸리는 시간이 3분의 x인 거지. 3분의 x. 속력분의 거리. 그리고 올 때 걸리는 시간은 4분의 x고요. 그래서 얘네 둘 합친 게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이제 양변에 12 곱해서 2배 해주시면은 양변에 그냥 24를 곱하는 게 아니다. 양변에 12 곱하고 뭐 x 범위 구한 다음에 또 2배 해주면 답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12 곱해주면은 7x가 2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7로 나누고 2배 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7분의 48이겠네. 7분의 48 답은.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나 더 팁을 드릴게. 물론 그 모의고사 같은 이게 지금 다 출처가 모의고사 문제니까 이거는 되게 깔끔하게 단위 환산을 안 해도 되게 나오거든요. 근데 팁을 조금 드리자면 단위는 어디에 맞춰주는 게 제일 좋냐? 단위는 무조건 문제에서 준 요거에 맞춰주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 속력 단위에 맞춰주는 게 좋아. 속력 단위. 무슨 얘기냐면 속력 단위에 저 거리의 단위도 나와 있고 시간의 단위도 나와 있잖아. 속력을 환산해가지고 계산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단위대로 다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거리도 내가 지금 xkm라고 했고 시간도 지금 시간이라고 이렇게 뒀잖아. 시간 단위도. 분이나 초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봅시다. 15번. 자, 15번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 풀어보세요. 15번도. 자, 뭐 공통수학 1에서들 다들 배우셨죠? 2차 함수 한 번 더. 이제 거기에서 배우신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은 그냥 중학교 때 배운 거 이상으로 잘 풀 수 있거든요. 답 나오신 분 몇 번 나왔어요? 잘했어요. 어떻게 했어? 네. 잘했어. 자, 2차 함수는 그 대칭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칭축. 그래서 지금 요 1,1이랑 8,1에 저 y좌표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요 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꼭지점에 x좌표가 나와요. x좌표. 그래서 2분의 9야 여기가. y좌표는 구할 수는 있지만 아직 뭐 구할 필요 없으니까 냅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그렇죠.
잘했어. 그래서 A하고 B 다 나온 거죠. B는 어차피 4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금 C를 먼저 지금 찍어놨는데 C를 여기 오른쪽에 찍을 줄 아셔야 돼요. 오른쪽에. 왜냐하면 지금 꼭지점 X좌표가 2분의 9잖아. 그래서 더 오른쪽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좌표가 일단 Y좌표는 4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X좌표는 6이랑 평균이 계산했을 때 2분의 9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3,4가 되겠죠. 3,4. 그러니까 여기 있는 D의 X좌표랑 6이랑 더한 게 9가 나오면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사실 중학교 내용은 아닌데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내용. 여러분 지금 이거 2차 함수 fx식 한번 구해보세요. fx식. 뭐 답은 fx를 구하지 않아도 지금 간단하게 그냥 나왔는데 fx식을 한번 구해보세요. 구했어? 어떻게 했어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0 x 마이너스 2분의 9 제곱 플러스 그렇게 나왔고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최고차항계수 얼마인지 모르겠고 x-2분의 9의 제곱 그리고 꼭지점 좌표도 모르잖아요. 그 사이에 연립방정식을 풀었어 그러면 이렇게? 잘했어. 자, 이제 대부분 다 요렇게 푸시죠. 요렇게. 이렇게 말고 다르게 푸는 방법 아시는 분 혹시? 없어? 모르겠다. 구주입에 다니는 사람. 구주입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 여기? 청아람 다니는 사람. 그렇구나. 다들 어딜 다니는 거지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아시는 분 없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으신가 이거? 자, y는 1이에요. y는 1. 하품한 거야 혹시? 알겠다는 안 줄 알았는데 y는 1인데 자 만약에 지금 fx가 2차식이잖아요. 2차식. 그리고 fx랑 1이랑 똑같다라고 뒀어.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이죠. 두 근이 뭘까? 두 근. 그렇지. 1과 8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저 2차 방정식은 fx-1은 0이라고도 둘 수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2차 방정식이잖아. 그놈의 두 근이 1이랑 8이니까 fx-1은 a의 x-1 곱하기 x-8이라고 둘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만 구해주면 되는 건데 그냥 6,4를 대입하든 3,4를 대입하든 둘 중에 하나 대입해 주시면은 a가 바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요렇게 이것도 잘했어. 이거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잖아 얘가. 물론 저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웬만하면 미지수 개수를 최소화해서 맨 처음에 여기는 미지수가 1개고 여기는 2개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돼요. 나중에. 엄청 나중에.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필요한 능력이야 이거는. 그래도 이제 혹시 아는 사람 있나 해서 물어봤고 자, 그 다음에 17번 풀어봅시다. 17번. 자, 17번도 무난하는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얘기하는 나는 유튜브 쇼츠를 좀 많이 보거든 릴스보다. 릴스에는 좀 막 이상하게 내가 뭔가 관심사가 처먹는 건가 봐. 자꾸 처먹는 것만 나와서 릴스를 잘 안 보는데 쇼츠에 이제 정승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걸 들었거든 얘기를. 여러분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건 다들 아시죠? 왠지도 아세요? 왜 180도인지 아시는 분? 아니 그 영상이 좀 짜증났었던 게 막 180도인 이유를 애들이 안 궁금해한다고 하면서 문제라고 막 말을 하는데 영상에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해줘. 여러분 삼각형 내각의 합 왜 180도인지 알아? 안 궁금했어 한 번도?
진짜 아는 사람 없어? 그렇구나. 자, 여러분 봐봐요. 이 17번 문제는 그냥 이것만 이용해가지고 각을 여기저기 옮기면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나는 이것만 설명해 줄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왜 180도인지 보조선 하나만 그으면 끝인데. 자, 이제 아는 사람들은 바로 보일 거야. 보조선 하나만 그어볼게. 자, 끝났잖아. 자, 지금 어떤 걸 한 거냐면 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요 변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얘랑 무슨 관계라고 부르지 우리가? 그렇지, 억각이라 그러지. 평행한 두 선분에서 억각 포지션에 나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억각 포지션에 있는 각의 크기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쟤랑 같고 얘랑 같은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는 180도잖아. 그럼 이제 애들이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억각은 왜 같은데요? 얘들아, 그거는 공리야, 공리. 공리가 뭐냐면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참이라고. 이거는 또 정의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이 평면 기하의 이제 기본이 되는 얘기인데 공리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방금 이런 거. 여기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각을 만들면은 요 놈들의 합은 180도다라는 것도 공리고,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선분의 억각 포지션, 동위각 포지션에 있는 각의 크기는 같다. 또 공리야. 그냥 이유 없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인간이. 알겠죠? 뭐 이것만 이제 그래서 잘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금방 풀릴 문제고, 17번은 답은 112예요. 112.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후딱 풀어봅시다. 19번 20초 줄게, 20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대.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랑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가 14의 약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뭐 이거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는 거는 눈이 1부터 6까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1부터 6까지. 14의 약수는 뭐가 있죠? 14의 약수? 1, 2, 7, 그렇지. 14까지 있는 거지. 그래서 1, 2, 7, 14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차례차례 세주시면 돼요. 얘들아, 주사위 눈을 두 개 던졌는데, 주사위를 두 번 던졌는데 그 두 눈을 더해서 1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다 잘하네. 내가 너무 낮게 잡고 왔나? 그래서 A 더하기 B가 2가 되는 거는 1,1 하나 있는 거죠? 7은 몇 개 있어? 1,6이랑 6,1이랑 2,5, 5,2, 3,4, 4,3 이렇게 6개 있겠지. 6개. 14는 있어요? 없지. 그래서 7개야 그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1번. 자, 줄기와 잎이래. 얘들아, 최빈값 뭔지 알아? 최빈값? 최빈값은 그냥 제일 많은 거 고르면 돼. 제일 많은 거. 그리고 거기 줄기와 잎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줄기 1 있는 그 행 봐봐요. 1, 7, 8, 9, 9라고 써져 있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별량이 17, 18, 19, 19가 있다는 뜻이야, 그거는. 그리고 두 번째 줄은 20, 25, 25, 28, 28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줄 34, 34, 34, 35, 41, 46. 자, 그 중에 제일 빈도수가 높은 별량이 뭐냐? 누가 제일 많아 여기서? 그렇지. 34는 3번이나 있죠. 자, 그리고 최빈값 말고도 이제 이것도 아셔야 돼. 여러분, 중앙값 알아요? 중앙값? 중앙값. 예를 들어서 별량이 2, 2, 3, 3, 4, 5, 7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중앙값은 제일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별량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야. 지금 여기 별량 개수 몇 개예요? 제가 적어놓은 거? 홀수개지. 그러면은 중앙값은 그냥 제일 가운데 있는 애 골라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별량 개수가 짝수개야. 그러면 중앙값을 어떻게 계산하죠? 잘했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인지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23번 아니다. 23번은 그냥 건너뛰자. 이거는 아니다. 아니야, 건너뛰자. 23번은 건너뛰시고 25번 한번 풀어봅시다. 25번. (25번은) 힌트 하나 드리면 그냥 보조선 두 개 그으면 끝이에요. 바로 예. 거기 원의 중심 찍어 주시고 A랑 이어주고 B랑 이어주면은 직각삼각형 두 개 나오지. 그리고 그 원의 중심을 O라고 하면은 각 A, OB가 중심각이잖아. 130도죠. 130도. 그래서 그 각 APB는 어떻게 각 BPA는 어떻게 구하면 돼? 180도에서 그냥 그 130도 빼준 50도가 되는 거지, 그냥. 네. 자, 그리고 여러분 27번 펴놓고 잠깐 이거 좀 얘기 좀 해줄게. 내가 물론 이제 이거 뒤에 국어랑 영어도 국어랑 영어도 다 듣고 가는 거지 오늘. 그 뒤에 두 분은 어떻게 설명하실지는 난 잘 모르겠어. 좀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내 생각을 이제 말을 해줄게. 지금 입학고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입학고사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여기 자진해서 신청해서 온 사람, 어머니가 신청한 거 말고. 뭐지? 여러분들 뭐야 이거? 그렇구나. 그 입학고사가 중요하긴 해. 중요해. 왜냐면 맨 처음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뭐 편집을 해주시겠지. 편집해 주세요, 과장님. 그 입학고사를 잘 보면 초반에 그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설명해 줘야겠다. 광문고도 그렇지만 뭐 한영고도 그렇고 광문고도 그렇고 배재고도 그렇고 웬만한 학교들은 그 심화반 비스무리한 걸 뭐 운영을 해요. 특별 관리 대상인 학생들을 운영을 해. 그래서 이제 광문고는 보통 별도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야자반이라고 부르긴 하거든. 40명 정도야, 40명. 30명인가? 근데 그 등수 안에 들면은 이제 한 학기 동안 뭐 생기부 있죠? 생활기록부. 그 작성하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신대. 여러분 제가 아니야. 이건 얘기하면 안 돼. 그 써주셔. 그렇게 신경 써서 써주시는데 문제는 뭔지 알아? 한 학기 지나면 그게 바뀌어. 뭐 때문에 바뀌겠어요? 1학기 내신 성적이 나오잖아. 그걸로 바뀐다고 어차피.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한 학기 생기부도 중요한 거 아니냐? 아니야. 나중에 다 고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은 원래 보통은 학기 말마다 이제 그 세부 특기사항이랑 이런 거 이제 되게 마무리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광문은 여태까지 보통 학년 말에 했었거든요, 그런 걸. 근데 한 학기 정도는 그냥 패스해도 괜찮아. 나중에 열심히 해서 2학기 때 들어가면 돼, 거기 안에. 그리고 과장님 진짜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진짜로.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 견해야, 이거는. 객관적인 견해가 될 수는 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땐 거기 안에 들어서 그 생기부 관리를, 특별 관리를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기부 특별 관리를 받아서 그 인원수 안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원수 안에 들면 학교 생활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들이랑도 잘 지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아예. 저 서울대 갔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인데 일단 그때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4명 갔어. 4명. 4명 중에 1명이 나야. 그리고 솔직히 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전교 1등이었어. 졸업할 때. 근데 1학년 때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또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와, 뭐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는데도 나중에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막 서울대 갔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여러분들 상상하는 이상으로. 왜냐면 우리 때는 학원이 10시 그게 있었는데 학원들이 다 개무시했어. 경찰들이 단속을 나오면은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안 열어줬어, 학원들이. 그래서 새벽 1시까지 하고 이랬단 말이야, 자습을.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생활을 얘기해주면 저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은 아침 7시 반에 집에서 나와요. 아침 7시 반에. 그래서 학원 셔틀을 타고 학원을 가. 그럼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집에 새벽 2시에 오는 거야. 1시까지 자습하고. 그걸 주 7일 했어. 과고 입시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미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 선행 다 하고 심지어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대학교 거까지 했었어. 대학교 거까지. 대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일반 화학, 일반 물리 이런 걸 다 배웠었고 그 정도로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안 챙겨도 난 전교 20등 안에 들었어. 내신 공부 아예 안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신경을 안 썼을 거 아니야. 전교 20등 정도잖아.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40명 안에 들면 뭐 생기부 잘 써주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교 20등이기 때문에 약간 눈 바깥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2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지금 이 시기죠, 딱. 그 2학년 올라가기 직전 겨울방학 때 2학년 때 담임이 될 선생님께서 날 부르셨어. 그리고 그 선생님이 지금 광문고에 계셔, 아직. 여러분들 그 입학 설명회 가셨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행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광문고에. 그 얼마 전까지 진학지도부장 하셨던 분인데 내 2학년,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셔. 근데 그 선생님이 나를 긁은 거야. 긁혔어, 내가. 자존심을 건드리신 거야, 내 자존심을. 너는 뭐 외부 경시대회랑 올림피아드랑 이런 거 나가선 상을 다 받아갖고 오는데 왜 내신 성적이 이따위냐고 이제 말을 한 거지,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하고 1학년 겨울방학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그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로. 혹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중학교 때 나는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그 공부하는 습관을 먼저 들여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뭐 어떻게 한 해 만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책상에 앉아 있는 것부터 해야 돼. 왜냐면 나도 힘들었어. 내가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던 사람인데 1년 동안 개판으로 살았거든? 남자 반이니까, 막 1학년 때 우리 땐 남자 반이었는데, 남자 반이니까 막 애들이랑 다 놀러 다니고, 막 근데 나는 일탈 행위를 하진 않았어. 근데 어쨌든 엄청 놀러 다니고, 시험 기간도 언젠지 모르고 막 이런 엉망진창이었는데, 와, 그러니까 이게 겨울방학 때 앉아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만히 못 있겠는 거야. 20분도 못 앉아 있겠는 거야. 막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나가서 놀고 싶어, 계속. 근데 내가 그거 1달 반 걸렸어요. 그거 다시 복구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습관을 다시 들였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그냥 뭐 엉덩이 붙이고 공부해라는 되게 막연한 얘기잖아. 내가 딱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딱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을 좀 해줄게.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서 어디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거나 카페 가거나 축구하러 가거나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아무 느낌 없지? 그냥 재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 수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느끼려면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그렇게 친구들이랑 약속 잡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럴 때 마음이 불편해야 돼, 엄청. 무슨 얘기냐면 디폴트 기본 상태가 공부를 하는 거야, 나는. 기본 상태가 공부를 하는 거고 어쩌다가 약속 잡고 놀러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으면. 근데 그게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요. 내가 여태까지 학생들 지도하면서 내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였는지 알아? 맨 처음에 학원 강사 시작하고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다시 공부 시작할 때까지 돌아가는 기간 있잖아요. 저는 그게 하루였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내내.
나는 시험 끝나면은 그 끝난 날만 놀고 바로 다음날 다시 공부 시작했었어.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더라고, 애들이. 뭐 적어도 일주일은 놀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상태가 내 기본적인 상태가 돼야 되고 다른 걸 하면 불편해야 되는 거야, 마음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아 진짜로 강제로 막 너네 이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학을 뭐 대강 가고 싶으면 대강 가면 되지 뭐.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시지는 마시고 어쨌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입학고사를 잘 보고 출발부터 좋으면 좋지만 결국에는 끝에 가서 끝에 가서 대학에 합격하는 게 진짜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면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거에 부담 갖고 시험 보지는 마. 근데 다만 그거는 있어, 얘들아. 시험은 열심히 봐야 돼, 항상.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고 뭐 점수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것도 제가 지금 자료를 제가 이 수업 내용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낮춰놨는데 거기 자료 문제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뒤에 고난도 문항들은. 그런 것도 공부하면서 해설지도 드릴 테니까 공부를 좀 해. 그 시험 보기 전까지.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냐면 물론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금방 할 거야, 아마 잘 하시는 분들은. 근데 중학교 수학이 조금 구멍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문제 풀면서 딱 느껴질 거야, 어디가 비어 있는지. 다 넣어놨어, 전범위를. 그러니까 잘 정리해 보세요, 한번. 끝나고 나면은. 잠깐만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문제 풀게요. 5분만. 30분부터 할게요. 30분부터. 자, 27번 봅시다. 27번. 자, 27번에 자, 27번 문제 보시면 2차 방정식이 지금 x-a의 제곱이 27이래. 그랬을 때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자연수 A의 자연수 A의 최소값이네요. 일단 여러분 이거 근해 공식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유도는 어떻게 하죠?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유도 어떻게 하지? 아 잠깐만,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안 물어볼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게. 유도하는 거 알아요?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자 너네 이 문제 풀려고 하면 어떻게 처음에 뭐 해야 될 것 같아? 처음에 일단 전개해? 전개해서 풀어도 답이 나오긴 나와. 근데 얘들아 이거 전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전개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짓이야. 이거는 이상한 짓이야. 왜냐면 그냥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잖아. 이렇게. 얘들아 이게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있는 거야, 이게. 자, 요 상태에서 저걸 전개해서 근해 공식 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x-a라는 애를 제곱했더니 27이 됐대잖아. 그러면 x-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7이지 뭐. 자, 그래서 근이 뭐하고 뭐가 나온 거예요, 근이? 두 근이 지금 a 플러스 3 루트 3이랑 a 마이너스 3 루트 3이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둘 다 양수였으면 좋겠대. 근데 a가 지금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양수겠지, 당연히. 그리고 얘가 양수가 되려면 a가 3 루트 3보다 커야 되는 거지. 3 루트 3보다 큰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구세요? 그렇죠, 6이죠.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냥.
계산을 막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9번은 넘어갑시다. 도수분법표 아까 하나 봤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1번 볼래요? 31번. 자, 31번 풀어보세요, 먼저. 막 내가 그랬지. 그 입학고사 보실 때 막 얼핏 봤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덩치가 커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푸시면 돼요? 이거 답은 일단 4번이 나올 거고 그냥 부피 물어봤으니까 정육면체 부피에서 그 사면체 부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이 사면체를 우리가 정식 명칭으로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삼각뿔이에요. 뿔. 삼각뿔 부피 어떻게 구해? 3분의 1 곱하기 밑면 곱하기 높인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구해서 답은 금방 나오는데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그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외우고 들어가세요. 외우고. 물론 나온다는 건 아닌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외우고 들어가. 자, 뭐냐면 여러분 정사면체 알죠? 정사면체. 정사면체가 정체가 뭐야? 쟤도 삼각뿔이잖아 결국에. 자, 정사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거죠 지금.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알려줄 거는 요거야. 자, 요 상태에서 정사면체의 높이. 자, 정사면체의 높이는 요렇게 돼요. 저 수선의 발을 저기 한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밑면의 무게중심에 저렇게 가게 돼요. 무게중심이자 외심이자 내심이긴 한데 뭐 정확하게는 외심이야. 외심. 이거는 그냥 내가 알려주는 거고 알 필요는 없어. 근데 저렇게 된다는 거 참고만 하시고 중요한 건 높이가 실제로 얼마인지 알아야 돼. 높이가 뭐냐면 3분의 루트 6a예요. 3분의 루트 6a. 그 다음에 여러분 부피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 이거 부피? 이거 아예 안 가르쳐 주는구나 중학교 때. 12분의 루트 2의 a 세제곱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높이는 외워야 돼 확실히. 높이는 외워야 되고 부피는 솔직히 높이만 알고 있으면 그대로 유도할 수 있어 너네가.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높이를 알고 있으면은 삼각뿔 부피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구하면 돼?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밑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넓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 혹시 여러분 이거 정삼각형 넓이 외우고 계세요?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안 외우게끔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외우는 게 좋아. 무조건 정삼각형 넓이는. 곱하기 3분의 루트 6a. 이제 가끔 가다가 그걸 뭐하러 외우냐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냥 외우는 게 편해. 이거는 보는 시야도 달라지고 저걸 알고 있을 때 요거 하얀색 계산해 주시면 저 12분의 루트 2a 세제곱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그냥 알고 계세요. 정사면체의 높이, 정사면체의 부피. 자, 그리고 33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265를 소인수분해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풀면은 답 나와요. 경우 나눠서. 자, 그 다음에 35번을 풀어봅시다. 35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외심이랑 내심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하나 정리할게. 그냥 말로 할게 이거는. 얘들아,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외접원의 중심. 그리고 외접원은 뭘까? 외접원은 바깥에서 접하는 게 아니고
삼각형의 외접원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원을 우리가 외접원이라고 불러. 그래서 외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 어떤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그림은 이 그림이야, 이 그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이게 생각이 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외심은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일까? 아니면 각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일까? 반반이잖아, 확률. 헷갈리지 마세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게 좀 참 슬픈데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걸 배우거든요. 분명히 배워. 분명히 배우는데 다들 그냥 넘어가나 봐. 시험을 안 봐가지고 그런가 봐. 그러니까 뭘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냐면 그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성질. 여러분 이게 너네가 이제 대수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고 뭐 인수분해하고 곱셈공식하고 이런 거 있지. 그런 거는 뭐 기본기가 뭔지 너네도 대충 감이 있잖아. 근데 많은 수의 학생들이 도형은 기본기 같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있단 말이야, 기본기가. 도형도 기본기가 있어요. 도형의 기본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합동이야, 합동. 삼각형 합동.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이 수직이등분선 성질도 유도를 하는 건데 잘 들어봐. 이거 다 아는 내용이야, 너네들. 근데 이제 다 아는 내용인데 활용을 못해, 활용을.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수직이등분선이란 단어는 혼자 쓰이는 애가 아니야. 물론 앞에 우리가 생략을 많이 해. 왜 많이 하냐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를 생략을 많이 하기는 해. 근데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자,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찍 그었어. 자, 그럼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이라는 게 뭐냐? 여기 수직 이등분선 위에 아무 점이나 찍었어요. 지금 아무 점이나. 그러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항상 어때? 같죠? 왜 같아요? 네? 이등분이니까. 네? 무슨 합동? RH. 싸워봐 한번. 둘이 그렇죠. SAS 합동이죠. 고마워. RHA 합동이라고 대답해준 분들도 고마운데 그래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럼 또 이것도 얘기 좀 해줄게. 보통 학생들이 직각삼각형을 보면은 RH다 하면서 이제 RHA 합동이랑 RHS 합동이라고 그래 내가 좀 낯을 가리는데 내가 원래 수업할 때는 이렇게 수업을 해 학생들한테. 막 이제 애들이 직각삼각형 보면 하면서 이제 막 RHA 합동, RHS 합동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직각삼각형이라고 무조건 RHA랑 RHS가 아니라 빗변의 길이가 같을 때 R 어쩌고 합동이 나오는 거야. 빗변의 길이가 같을 때. 근데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는 빗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초록색 변은 공통으로 같고 여기 하얀색 변들끼리 같죠. 그 다음에 그 끼인 각이 90도로 같으니까 SAS 합동인 거야. 그래서 결론으로 얘랑 같아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점을 여기다 찍어도 똑같아. 점을 여기다 찍어도 얘네 둘이 같아. 이게 수직이등분선 성질이에요. 이걸 지금 내가 왜 얘기해 주냐면 삼각형의 외심이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는 걸 외울 필요가 없어.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 잘 봐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잘 보고 있는데 자꾸 잘 보라 그러네. 자, 한 변에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그었어. 자, 그리고 또 다른 변에 수직이등분선을 내가 찍 그었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 봐봐. 요 두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이게. 그럼 요 교점에서 이 점까지랑 요 점까지 거리가 같아야 되겠지. 초록색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노란색 수직이등분선 위에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거리도 같아야 되겠지. 이 그림을 기억을 해야 돼. 이 그림을. 외울 필요 없잖아. 그냥 수직이등분선 교점이잖아, 외심이. 그러니까 내심은 자동으로 가계이등분선이겠지. 그러니까 가계이등분선 성질도 있어요. 가계이등분선 성질. 이것도 그냥 비슷해. 얘들아, 이거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이 교과서 쓰시는 분들이 약간 변태야. 이게 잠깐만, 혹시 여기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 없지? 부모님 중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변태야. 막 이렇게 다 대꾸를 다 맞춰놨어.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지금 봐봐. 아니지. 각이 요렇게 있어요. 각이. 그랬을 때 각의 이등분선이 요렇게 지나가. 그럼 얘들아, 얘도 지금 이 상황이랑 비슷한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여기에서 이렇게 각의 반직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길이가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각을 이루고 있는 요 반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떤 점을 찍더라도 똑같이 나와야 돼. 자,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자, 아까 RHA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요게 이제 RHA 합동이에요. 요게. 빗변이 공통으로 같아. 그리고 직각이 아닌 다른 한 각이 같지? 그러니까 두 직각삼각형이 RHA 합동이라서 요 길이가 같은 거야,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계이등분선 성질 때문에 내심이 가계이등분선의 교점이 되는 거라고. 왜 그런지 또 보여줄게. 봐봐. 이렇게 삼각형 있을 때 가계이등분선 찍, 그리고 또 가계이등분선 찍 그었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초록색 가계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노란색 가계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까지의 거리도 다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심은 요 그림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시험에 이건 나와. 입학고사에 100% 나와. 안 나와? 그럼 미안한 거지 뭐. 근데 나와. 무조건 나와. 이거 안 나온 적이 없어. 안 나온 적이. 그래서 이거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 35번 문제 볼게요. 35번 문제만 풀고 나는 갈게. 너네 쉬어야지. 2시까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꼭 풀어봐. 자료는 정리한다는 셈 치고 꼭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면은 DM 하시고. 자, 그래서 35번 문제 조건 보시면 삼각형 ABC가 이등면 삼각형이래요. AB랑 AC랑 똑같은. 자, 그랬을 때 저게 외심이래. 저 점 O가 외심이고 주어진 조건 중에 또 하나가 여기 AO의 길이가 3배래요. OE 길이에. OE 길이의 3배고 그 다음에 삼각형 ADO의 넓이가 6이래. 그래서 조건을 다 표시를 해주시면 자, 여기는 6이고요. 여기는 넓이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하면은 여기 길이는 3L이래.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삼각형 ABC 넓이 구해달라. 자, 이거 아까 답 나오신 분 얼마 나왔어요? 어떻게 구했어? 설명해줘봐. 네. 외심이랑 B를 이어줘? 요렇게? 네. 네. 여기? 이게 얼마라고? 길이가 3L이라고? 네. AOD랑 BOD랑 넓이가 같죠, 그쵸? 그리고 ABO가 10이니까 저희 밑변 높이니까 그 밑변에 B가 3.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자, 이제 알아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알아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외심에 대한 설명을 내가 아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깜짝이야.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 이게 선분 A2가 수직 이등분선이잖아. 이등면 삼각형에서 꼭지각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수직 이등분선이야. 그리고 얘들아 외심에서 여기 AB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러면은 이것도 수직 이등분선인 거잖아. 왜냐면 외심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그래서 여기도 길이가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다 풀린 거야. 왜 다 풀린 거냐면 여기까지 했으면 외심의 역할은 다 끝났고 이제 뭐만 해주면 되냐? 이것도 도형 기본기 중에 하나야. 자, 삼각형이 요렇게 있을 때 아직 너네가 배운 표현은 아니지만 뭐 공통수학 2까지 하신 분들은 배운 적 있으세요? M 대 N 내분점이라고 할게 이거를. 그랬을 때 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선분을 이어주게 되면은 삼각형이 두 파트가 나오죠? 여기 S1이랑 S2라고 합시다, 넓이들을. 그럼 얘들아 S1이랑 S2의 B가 몇 대 몇이지? M 대 N이야. 왜?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의 길이비가 M 대 N이거든. 그냥 이거 이용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아까 전에 학생 이름이 뭐죠? 현우? 저 현우 학생이 얘기한 대로 요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랑 여기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냥 6이야, 여기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삼각형 ABO랑 삼각형 OBE가 지금 밑변의 길이가 3대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다 합치면 얼마야? 16이지? 그래서 여기 오른쪽도 16일 거니까 더해서 32 나오는 거야. 이해되셨죠?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 잘 풀어 오시고